국가대표 역대 최고령 데뷔 선수이자 울산 HDFC 공격수 주민규. 1990년생으로 올해 34, 천만 배우 최우식과 동갑이다. 청주 덕성초등학교를 다니며 5학년 때부터 축구를 하기 시작한 주민규는 축구부가 있는 청주 대성중으로 진학했지만 스카웃을 받아 성남 풍생중으로 전학을 가게 된다. 중학교 시절 전국대회 우승과 최우수 선수상까지 받으며 3년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국대 출신들이 즐비한 서울 송파구의 보인고로 진학하게 되었다. 2학년 때 서울 종로구 대신고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 K리그 득점왕 출신인 임근재 감독에게 지도를 받으며 이때부터 공격수의 재능을 꽃피우기 시작했다. 졸업 후에는 한양대로 진학하였고 대학생 시절에는 공격수가 아닌 수비형 미드필더로 주로 뛰었지만 뛰어난 공격적인 감각으로 전국 1, 2학년 대학 축구 추계대회에서 우승과 더불어 득점왕까지 차지하였다. 주장으로서 이러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폐지된 K리그 드래프트 제도에서 지명을 받지 못한 주민규는 프로 입단에 실패하게 된다. 그렇게 프로 선수의 꿈이 사라지는 듯 했으나 기적적인 번외 지명을 받고 연습생 신분으로 K리그 챌린지 팀인 고양 HIFC에 입단하게 된다. 주민규는 자신의 장점인 멀티플레이로 좋은 인상을 남기며 1년 만에 이적을 하게 된다. 2014년 창단한 서울 이랜드FC의 창단 멤버로 영입되어 리그 3경기 만에 데뷔골을 터뜨렸지만 팀은 아쉽게도 창단 첫 패배를 하였다. 하지만 골맛을 본 덕분인지 부천FC와의 경기에서 13분 만에 K리그 챌린지 최단 해트트릭과 함께 자신의 인생 첫 해트트릭을 맛보게 되었다. 다음 경기에서도 골을 터뜨리며 7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였고 첫 시즌 만에 무려 리그 23골 7도움을 기록하며 득점 2위로 시즌을 마무리하였다. 좋은 폼을 2016 시즌에도 유지할 줄 알았으나 부상으로 인해 폼을 유지할 수 없었고 후반기에 들어 조금씩 살아나더니 29경기 14골 3도움을 기록하며 득점 6위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27살의 나이로 군대를 가게 된 주민규는 상무에 합격한 덕에 K리그 1부 리그에 데뷔할 수 있게 되었다. 2부 리그에서만 뛰었기에 우려가 있었지만 보란듯이 리그 2경기 만에 골을 터뜨렸고 K리그 챌린지에서 기록했던 7경기 연속골을 K리그 1부에서도 보여주었다. 또한 1부 리그 첫 시즌에 17득점 6도움을 기록하며 자신이 1부 리그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두 번째 시즌인 2018년에는 장기 부상과 시즌 중 만기 전역으로 인하여 리그 11경기 4골의 기록을 남기고 9월 3일 서울 이랜드로 복귀하게 되었다. 하지만 상무에서 당한 부상의 여파인지 3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하였고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군인 시절에 보여줬던 강한 인상 덕분인지 2019년이 되자마자 김도훈 감독의 부름으로 1부 리그인 울산 현대로 이적하게 되었다. 작년 K리그 3위를 한 팀이기에 확실히 1부 리그 선수가 되는가 싶었지만 상주 때만큼의 폼을 보여주지 못하고 결국 1부 리그 입성 1년 만에 다시 2부 리그로 돌아가게 되었다. 전국 투어도 아니고 이번에는 제주도가 연고지인 제주 유나이티드로 이적하였다. 1라운드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리며 실력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팀의 핵심 선수까지는 아니었지만 18경기를 출전하여 8골과 2도움을 하면서 팀의 보탬이 되었고 팀은 리그 우승을 하게 되었다. 이로써 자신의 인생 첫 프로리그 우승을 맛보게 된다. 하지만 주민규의 전성기는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1년 만에 다시 1부 리그로 복귀하여 7경기 만에 리그 첫 골을 맛보더니 4경기 연속으로 골을 터뜨렸고 자신의 장점인 탁월한 위치 선정과 뛰어난 결정력을 시즌 끝까지 유지하며 마침내 자신의 팀 코치 정조국 이후로 5년 만에 토종 한국인 득점왕이자 자신의 인생 프로 첫 득점왕을 거머쥐게 되었고 더불어 K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되었다. 발딱선 폼을 가지고 2022 시즌도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맞이했지만 5라운드 만에 전북전에서 시즌 첫 골을 터뜨리며 슬로우 스타터로 득점 레이스에 합류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11라운드에서는 해트트릭을 달성하며 인생 첫 해트트릭을 경험하게 되었고 15라운드에 멀티골을 터뜨리며 득점왕 레이스에 합류하였다. 하지만 잔부상과 재계약이 불발되면서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에는 골을 많이 넣지 못했지만 리그 마지막 한 경기를 남겨두고 2위와 2골 차로 단독 득점왕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에 2년 연속 득점왕을 차지할 줄 알았는데
있었는데 득점 2위였던 조규성이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17골로 공동 1위가 되었고, 동률인 상황에 경기 수로 따지는 규정상 조규성보다 6경기를 더 뛴 주민규는 아쉽게도 득점 2위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비록 득점왕은 실패했지만 2년 연속으로 K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되었고, 심지어 FA 신분이 되었기에 내년에 어느 팀에서 뛰게 될지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자신의 친정팀이었던 울산 현대를 포함하여 여러 구단이 오퍼를 했으나 울산의 홍명보 감독이 주민규에게 직접 연락하여 민규와 같이 한번 해보자 라며 설득을 했고, 2023년 1월 4일 울산이 주민규 영입을 공식 발표하면서 4년 만에 울산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저번 시즌의 활약은 바라지도 않았지만 결정적인 찬스를 자주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으로 복귀한 첫 시즌 만에 리그 득점왕과 더불어 자신의 1부 리그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더군다나 K리그 3년 연속 베스트 11에 포함되면서 자신이 꾸준한 선수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런 커리어를 가지고도 주민규는 한 번도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어볼 수가 없었고 모두가 의아했다. 심지어 공격수 출신 레전드 선수 안정환도 왜 안 뽑히는지 궁금해했는데 2024년 2월 대한민국 국가대표 임시감독으로 선임된 황선홍 감독은 3월 A매치 태국 2연전 명단을 발표했고 주민규의 이름이 있었다. 이로써 만 33살의 나이로 역대 최고령 국가대표 첫 발탁 선수가 되었다. 황선홍 감독은 반박할 수 없는 팩트로 발탁 이유를 설명했고 3월 21일 홈에서 열린 태국전에서 선발로 출장하며 역대 최고령 A매치 데뷔까지 하게 되었다. 아쉽게도 데뷔전에서 데뷔골은 넣지 못했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태국에서 열린 2차전에 후반에 교체로 투입되어 드디어 국가대표 첫 골을 터뜨렸... 끝으로 주민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채널 수명에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적팡파이.